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전혜인 혜디입니다. 꽃하면 사계절 중 봄이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1년 중 봄에 꽃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꽃이 가장 많이 피는 계절은 여름이라고 합니다. 봄꽃은 15% 정도고요. 가을, 겨울은 35%, 나머지 50%는 여름에 핀다는 사실. 짙은 녹음에 가려 눈에 잘 띄지 않을 뿐 나팔꽃, 해바라기 등 수많은 여름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산 우리도 꼭 여름꽃 같습니다.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 첫 곡은 FX의 All Mine으로 함께 하시죠. 마음이 맘대로 안 돼. 내 심장 소린 점점 빨라져. 말이 맘대로 안 돼. 내 맘을 따라잡을 수 없어. Baby, baby, 네 눈을 볼 때면 마음이 시공의 벽을 넘어. 널 내 품에 안고 지난 눈을 뗄 수가 없죠. 꿈에서도 펼치게 밤새 설레설레 잠도 못 들게 눈을 감아도 영원해줄게.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혜디입니다. 오늘 게스트로 영디와 은디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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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주제는 각자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의 취미는 요즘에는 그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게 제 취미가 됐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운동이라고 하면은 저와는 거리가 되게 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이제 나이가 한 살 들어가니까
아, 이렇게 살면은 오래 건강하게 못 살겠다. 나이가 아직 한창이신데. 지금부터 관리해야지 뭔가 좀 남은 앞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헬스 PT를 처음 시작하게 됐어요. PT를 처음 시작하고 한 3달 정도 다니니까 이제 근육도 붙고 재미도 붙고 이러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거 헬스장 가는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 가서 막 기구도 쓸 줄 알고 또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직접 짜보고 하니까 재미가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또 헬스장을 따로 끊어가지고 그냥 혼자 심심할 때 가서 운동하고 이러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혼자 하고 있긴 한데 앞으로는 뭐 헬스 동아리나 아니면은 그런 작은 모임 같은 거 들어서 같이 하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사람 많은 시간대에 가면은 제가 원하는 기구를 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낮 시간에 가가지고 사람 없는 기구를 주로 많이 쓰는데 저는 아직 헬스를 많이 해보지 못한 초보자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 옷까지만 챙기고 가서 조용히 제 운동만 하고 나오곤 하는데 네, 좀 오래 해서 제 완전한 취미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PT를 어느 정도 받아야지 혼자 헬스장 하는 게 가능해요? 저는 한 40회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좀 급하게 PT를 그만두고 헬스를 하긴 했는데 그 정도 되니까 혼자 루틴 짤 정도는 되더라고요. 아, 그럼 한 5개월 정도? 네네. 한 5개월이면은 겨우 할 정도고 6개월 이상은 해야지 좀 넉넉하게 내가 어디에 운동이 필요하겠구나 이걸 체크를 해서 운동을 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긴 해서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운동 가기 전날 밤에 유튜브로 이제 헬스 루틴을 찾아봐요. 헬스 초보자 루틴 이런 거 찾아봐서 아, 오늘은 하체 운동을 해야겠다 하면은 초보자를 위한 하체 루틴 소개 영상 이런 거 보고 그거 다 기록해가지고 캡처해서 다음날 헬스장 가서 쉽지 않네요. 생각보다 보고 하고 이러거든요. 짜서 가는 게. 네, 또 막상 가면은 너무 많고 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를 알아서 체크를 하고 가야 되더라고요. 주로 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 누구 거 헬스 보나요? 유명한 그 가수 출신 꾸기 거를 많이 보나요? 꾸기. 저는 그 힙 으뜸이라고 네, 좀 유명한 유튜버 있는데 그분이 초보자 헬스장 쓰는 법 이런 거 많이 영상 올라와서 참고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고 그날 필요한 운동 부위 따라서 검색하고 그거 숙지하고 그리고 가서 운동하는 편입니다. 헬스에 빠진 사람들은 집에 철제물들을 이제 하나씩 들여놓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혹시 구입한 거 있나요? 철제? 철제까지는 아직 구입을 안 했고요. 저는 약간 스트레칭 하는데 좋은 밴드랑 그런 작은 아령, 핑크 덤벨 이런 거. 저도 이런 있어요. 거 있습니다. 보라색. 네. 집에 또 있으면 집에서 운동을 잘 안 하더라고요. 밴드는 나도 있는데. 네, 아직. 혹시 헬스 그런 대회? 있잖아요. 바디 대회? 네네네. 이런 데 나갈 목표도 가지고 있나요? 근데 목표가 있으면 확실히 좋은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저는 꿈도 못 꿀 체력이고요. 네, 그러면은 영디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운동 취미를 얘기하면 원래 러닝을 좋아해서 러닝을 했다가 한 주 2, 3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맞아요, 헉헉거릴 정도로 너무 덥고 덥다가 좀 괜찮아지면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서 러닝머신을 뛸까 고민했는데 저는 아직 헬스에서는 헬린이어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수영을 예전에 제가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시 러닝 너무 뛰기 더워가지고 수영을 좀 다시 취미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집 앞에 그 스포츠 센터가 있어가지고 네네. 거기에서 이제 아직 초급반입니다. 자유형까지 예전에 배웠었는데 다시 가서 이제 자유형이랑 배영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아침반을 듣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되게 최근에 웃겼던 에피소드가 그 수영반에 외국인 분이 한 명 있어요. 흑인 네네. 친구가. 근데 그 친구가 제 앞에서 수영을 하면서 갔는데 저는 이제 배영으로 이렇게 뒤로 가고 있었거든요. 네네. 여기 앞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찬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깜짝 놀랐거든요. 차여가지고 수영하다가 막 배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차여가지고
안전거리 확보를 하고 네, 갔어야 그게 되는데 안 보여요. 저는 배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봤는데 그 친구가 그 영어로 막 쏘리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그래서 오히려 내가 it's okay 막 이랬거든요. 실제로는 한국 사람이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수영을 하는 게 시원하고 또 사람들도 많고 다 열심히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요즘에 저의 취미입니다. 그러면은 그 배우는 순서가 자유형 다음에 배영 다음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호흡, 물에서 어떻게 호흡을 하는지 배우고 네네. 발차기, 그리고 이제 자유형 하다가 이제 배영, 발차기가 똑같아가지고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 밥을 안 먹고 바로 이제 수영을 가는데 처음에 이제 몸 풀기 위해서 한 수영장 3바퀴 정도를 선생님이 이제 시키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진짜 얼굴이 약간 시뻘개질 정도로 힘들어가지고 이 수영이 체력? 유산소를 증진시켜준다고 네네네, 하잖아요. 유산소 그래서 운동. 요즘에 아주 혹독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밥 안 먹고 가면 수영하고 나면은 배가 엄청 고프다 그러잖아요. 너무 고프죠, 진짜. 그러면 빈속으로 가서 빈속으로 오는 건데 괜찮으세요? 그래서 끝나고 집에 와서 바로 밥을 먹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예전에 수영이 오히려 살찌는 운동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많이 먹어서 그만큼. 맞아요. 근데 물놀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수영 끝나고 가끔 이제 라면을 한번 먹는데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 라면이 진짜 진짜 꿀맛이겠네요. 그때는 다 꿀맛일 것 같은데요.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에 수영에 취미를 붙이고 계신 영디님 얘기 잘 들었고요. 은디님은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두 분 다 되게 역동적인 취미를 갖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좀 사실 정적이에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싫어해가지고 최근에 근데 이제 살기는 해야 하니까 너무 운동을 안 했더니 몸이 자꾸 이제 나이 드니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 체력으로는 이제 도저히 인생을 유지하기 힘들겠구나 해가지고 그중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해서 요가를 했었는데 요가 자세가 안 나와서요. 네네. 창피해가지고 도저히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몇 번 가다가 그만하고 필라테스를 하게 필라테스 됐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개인 기구 필라테스를 해야 더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기구 필라테스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완전 치료 목적인 것처럼 맞아요. 예, 몸을 여기저기 이렇게 어떤 날은 많이 어깨가 굳으셨네요 하면서 강사분이 이렇게 안마도 해주고 그래서 치료를 받고 옵니다. 그래서 사실 필라테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의학인 것 같아요. 약간의 맞아요. 의학이. 취미라기보다는 의학이고요. 의학, 치료의 의학. 예, 제가 이제 또 X세대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20대 때 X세대일 때 했던 취미는 연극이었어요. 연극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동아리를 이제 각자 의무적으로 하나씩 이상은 가입해야 됐었는데 제가 네네. 가입한 동아리에서 그냥 남아있는 거 가입을 했는데 연극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는데 제가 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우연치 않게 그냥 거기 떠밀려서 이렇게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들어갔나? 뭐 그랬는데 갔는데 연극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제가 잘한 거예요. 뜻밖의 재능을 뜻밖의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주변에서 또 잘한다 막 이러면서 잘한다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제가 이제 내가 좀 있나? 재능이 있었나? 이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학교에 이제 대학에 다니면서 중간에 하게 됐어요. 근데 우연히 친구랑 대학로를 지나가다가 네네. 연극을 보고 나와서 이렇게 대학로에서 이제 구경을 하다가 어디에서 연극 극단에 그 초보자도 가능하다 이러면서 신입 회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극단 회원도 아니고 단원을 모집한다. 그래서 친구랑 야, 우리 해볼까? 해서 가서 1년 정도를 극단 생활을 세다고 했어요. 들었는데 소극장에서 네, 맞아요. 되게 빡세요. 새벽에 첫차 버스를 타고 가서 그러면 4시 반 5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가서 청소를 한 30분 하고 나가서 그 전단지
이런 것도 돌려야 되고요. 그리고 와서 네네. 1시간 정도 연습을 하고 낮 시간에는 이제 각자 본인의 이제 생업을 해요. 뭐 시간 있는 사람은 거기서 연습 하루 종일 있으면서 연습하기도 하고 없는 사람은 자신의 돈 벌이를 해야 되니까 생업을 하다가 대개는 소극장은 저녁 때 이제 연극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때 다시 한 5시 이렇게 모여서 또 연습을 해서 7시쯤 이제 오픈을 하죠. 예. 근데 저 같은 이제 신입 단원 아직 초짜들은 이제 연습만 하다가 나중에 좀 설 기회도 있기는 했죠. 그래서 그때가 굉장히 그렇게 뭐 1년 했으면 사실 길게 한 거는 아닌데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요. 그때 포기하지 않고 있었으면은 그때 이제 중간에 제가 그냥 이걸로 내가 평생 할 수 있을까라는 갑자기 현타가 온 거예요. 그리고 무대에 섰는데 제가 야맹증이 있었어요. 그때 발견하신 그때 거예요? 알았어요. 딴 사람들은 자리 찾아서 이렇게 움직임 동선해가지고 잘 하는데 저는 불이 딱 암전이 되고 나니까 몸이 굳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사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아이고. 그래서 이걸 내가 극복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러면서 본업으로 내가 이걸 하고 살 수는 없겠다 해서 취미로 이렇게 했던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그때 사귄 친구들하고 재밌게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뭐 만약에 좋아하신다면은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소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는 뭐 일반인들도 이렇게 받아주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학교 출신이어야 되고 라인이 있고 맞아요. 또 소극장이 또 문제는 소극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다라는 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보다도 그 이전부터 대학로에 소극장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어요. 다니면은 그리고 대학로에서 젊음의 거리라 그래가지고 지금은 대학로가에 가서 뭐 이렇게 놀고 하나요? 네, 뭐 연극도 보고 가끔, 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줄어들긴 이러고. 했죠. 네. 그때는 주말이면은 차도를 막아서 그 대학로 전체 강을 다 그냥 자유롭게 가서 뭐 앉아서 술도 마실 수 있었고 춤도 추고 노래하고 싶은 사람들은 공연도 하고 자유롭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학로 간 지 오래돼서 지금의 문화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그때 굉장히 젊은 기운도 막 남아서 밤 12시까지 그러고 다니고 했어도 됐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떠올릴 수 있는 추억과 양분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강렬한 취미 생활을 하셨네요. 네, 그러면 은디님의 그 연극 극단 생활 잠깐 듣고 왔고요. 저희는 이제 다음에 성시경의 제주도의 푸른밤 듣고 오겠습니다. 정말로 그대가
있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 취미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앞에 내용에서는 좀 활동적인 취미, 운동, 뭐 필라테스나 뭐 러닝, 헬스 이런 걸 주제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제일 요즘에 열중하고 있는 취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저는 요즘에 코로나 때 이후부터 물고기 키우는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물고기를 열심히 키우고 있거든요. 그 어항을 2개를 들이고 있는데 하나는 금붕어를 키우고 있고 하나는 구피랑 이렇게 구피 많이 키우더라고요. 네, 구피랑 안시, 코리 이렇게 좀 청소 물고기로 많이 알려진 물고기 키우고 있거든요. 원래는 엄마가 금붕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구경하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그냥 집에 항상 금붕어가 있었는데 저는 관심을 안 가지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 계속 집에 좀 오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금붕어를 쳐다보고 이러다 보니까 정이 든 거예요. 금붕어는 좀 괜찮네요. 네. 네, 어제 TV에서 봤는데 파충류 키우시는 분이 나오는데 많아요 요즘에. 그 막 집에서 뱀을 도마뱀도 아니고 뱀을 그것도 작은 조그만 뱀이 아니라 정말 이게 손목만한 뱀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와 대단하시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게요. 정말 그 사람의 취미는 정말 다양하다. 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금붕어 그냥 귀엽다 이러고 있었는데 하루는 걔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파가지고 그게 나중에 알고 봤는데 백전병이라고 그 물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금붕어들이 제일 쉽게 걸리는 감기 같은 거래요. 금붕어도 감기를 걸리는군요. 네, 물 수온에 따라서 이게 좀 계속 환경이 바뀌면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자꾸 몸에 하얀 점 같은 게 올라오고 좀 지느러미가 뜯어지고 이러길래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수족관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얘가 이런데 약을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약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사 왔어요. 그래서 물에다가 그 약을 정량을 타가지고 매일 타주고 물 갈아주고 또 다음날 타주고 물 갈아주고 이렇게 매일매일 한 일주일 넘게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그게 파란 색깔 약이라서 매일매일 파란 물에다가 그 금붕어를 담가놓고 그렇게 약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한 친구는 너무 아파서 결국 용궁에 갔고 그 물고기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궁이라고 죽었다는 걸 용궁에 간다고 표현하는군요.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용궁에 갔고 나머지 2친구는 그래도 잘 살아남아서 걔네를 열심히 잘 키워서 지금까지 2020년에 데려와서 2023년까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밥도 열심히 먹여서 많이 키우고 또 걔네들이 공교롭게도 남자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또 알도 낳아가지고 새끼도 키워서 막 제가 계란도 삶아가지고 계란 노른자 뿌려서 먹여주고 그게 영양식. 네, 입이 너무 작아서 그냥 사료는 못 먹더라고요. 그거 계란 노른자 풀어주고 또 다음날에 물 갈아서
다시 또 밥 주고 이렇게 한 달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이 들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죠. 진짜 정성. 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키웠는데 말 못하는 애들이 아프면 더 좀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는데 어쨌든 해피엔딩이라 굉장히 네네.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막 또 이것도 물고기 병원이 있더라고요. 또 서울에 물고기 병원이 있어서 물고기가 아프면은 그 물을 떠가서 물 검사를 해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너무 급하면은 물고기를 이제 포장해서 데려가서 우리 물고기가 어디가 아픈 거죠? 이러고 물어보기도 너무 하거든요. 귀엽다 근데 뭔가. 그러면 그 물고기 의사 선생님이 그 판에다가 애를 눕혀놓고 좀 물 좀 뿌려놓고 저 봤어요 유튜브에서. 네, 유튜브에 네. 있잖아요. 제가 거기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막 겉에 조직 떼서 현미경으로 보고 무슨 세균이 붙어 있습니다. 기생충입니다. 이런 거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약도 뭐 처방 받아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정이 많이 들어서 매일매일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제 취미생활이 물생활이 된 것 같습니다. 영디님은 요즘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즘에 그 OTT 서비스로 그 유명한 대기업 넷땡 그거를 보는 게 저의 또 하나의 취미인데요. 뭔가 하루 일과가 끝나고 뭐 맛있는 거 치킨이나 뭐 맥주라든지 아니면은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넷 그거를 너무 오랜 기간 끊다 보니까 볼 게 좀 많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봐서요. 그렇게 많이 보진 않았는데 네, 재밌는 게 좀 고갈이 돼서 고갈이 돼가지고 요즘에는 그 국내 예능 프로그램 모아놓은 있거든요. 외땡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안84가 나오는 예능을 최근에 보는데 세계 일주를 하는 거거든요. 오.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여가지고 네네. 남미도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는 거를 보는데 이게 뭔가 예능과 다큐의 그 사이에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보는 게 그게 저의 취미입니다. 재밌더라고요, 진짜. 진짜요? 저도 한번 다음에 찾아봐야겠네요. 네, 은디님은 또 다른 취미생활이 있으신가요? 나도 OTT 많이 보거든요. 빼놓을 수 없죠. 틈만 나면 취미가 같네요. 네, 빼놓을 수 없어요. 네, 그 기안 84가 나왔던 그것도 봤는데 인도 편이 정말 인상 깊어가지고 맞아요. 덕분에 인도는 저렇게 TV로만 봐야 되는 저도 그 곳이 생각했는데 저도 그 생각했어요. 남미도 별로 안 가고 싶더라고요. 네. 인도가 그 얼마 전에 막 화제가 됐던 겐지스강 네. 마셨다는 그게 맞아요. 여행 가서 네. 그런 내용이었어요. 화장한 젤을 먹은 거죠. 그죠? 물 아닌가요? 마시고 화장한제를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게 그래서 무슨 막 그런 거 과정인 막 얼굴에 거예요? 뿌리고 그리고 빨래터에서 맞아요. 빨래도 하고. 체험하고. 근데 그 물 색깔을 노란 그 물 색깔을 봤을 때 그게 빨래가 과연 되는 건가? 오히려 옷을 더럽히지 않나? 맞아요. 실제로 뭐 흰색 빨래 넣는데 누래 갖고 나오고 막 이런 게 보이니까 인도 여행을 그렇게 여행이 보시면. 취미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인도가 좋은 여행지이고 새로운 곳일 수도 있지만은 면역 체계가 좀 약한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근데 거기 프로그램 보면은 인도에 그 겐지스강 있는 데는 되게 약간 시골 같은 느낌인데 어떤 회장집에 가가지고 뉴델리 쪽에서는 진짜 번화가더라고요. 너무 잘 사는 데여가지고 거기는 또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약간 미국의 캘리포니아 느껴질 정도로 네 그런 것도 보여줘가지고 신기했어요. 또 지역마다 엄청 그 다른 차이가 건가 보네요. 크겠죠. 네, 빈부차도 엄청 큰 맞아요, 나라이니까. 저는 또 다른 취미는 글을 쓰는 걸 사실 좋아해요. 그래서 네, 학교 다닐 때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기를 썼었거든요. 일기를요? 예, 스스로. 와, 그래서 대단하시다. 초등학교 때는 일기 쓰는 게 의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학교에 제출하는 일기가 있고 한데 어느 순간 이제 한 5학년쯤 되니까 그 제출하면 선생님이 다 보고 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학교용에 제출하는 일기를 따로 쓰고 나의 개인용 일기를 따로 썼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하는데 하루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가방 검사를 몰래 한 거예요. 아, 고등학교 때요? 네, 고등학교 때도 하고 중학교 때도 하고 그때는 가방 검사를 학교에서 수시로 했어요. 학생들한테 진짜요? 미리 말하지도 않고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뭐를 찾기 위한 가방 검사인가요? 가끔 담배를 핀다거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소지품 검사도 하고 했으니까요. 공개적으로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하루는 일기장을 그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아무리 봐도 내 일기장을 본 것 같은 내용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아니다 해서 집에 숨겨놨는데 또 엄마가 내 방 청소를 하다가 내 일기장을 또 본 거예요. 방 청소하다가 엄마 맞아요. 많이 근데 하필이면 보죠. 그때 이제 엄마랑 싸우고서 엄마에 대한 불만을 쓴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그래서 1학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말부터 그 일기를 화가 나서 이제 다 없애버리고 다 그 뒤로 일기를 안 쓰기 시작을 했죠. 너무 안 좋은 추억이 됐네요. 안 좋다기보단 좀 아쉬워요. 그때 좀 더 잘 숨겨놓고 그 일기장 갖고 있었으면 그 중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거리나 소재거리가 볼수 있는. 있었을 텐데 맞아요. 그땐 어렸을 때는 왜 생각도 창의적이잖아요. 물론 얼토당토 않고 말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많지만 또 창의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그냥 삶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 이외에는 들어오는 게 없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아직 이렇게 글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집에 뜻하지 않게 이제 직장 생활을 끊고 막 아이를 낳아서 이제 한 집에서 1, 2년을 있게 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애가 이제 처음에는 힘들어서 뭐 짬이 없었지만 아이가 돌 지나고 좀 이러니까 잠도 규칙적으로 자고 하니까 내 시간이 조금 생겨서 글을 다시 이렇게 좀 썼었어요. 네, 써서 어디에 이렇게 출품을 했는데 우와, 출품까지요? 네, 냈는데 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언젠가는 내가 한번 글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실 점점 아이디어가 고갈이 돼가지고요. 네,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OTT를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취미생활을 위한 취미생활이군요. 핑계일 수는 있지만은 와, 글 쓰는 취미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상까지 타신 거 보면 진짜 대단한 실력이신 그 것 정도는 같습니다.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한번 나중에 또 더 나이 들어서 되면 좀 더 시간이 이제 내 시간이 더 많아지면 그때는 한번 써서 한번 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웹소설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멋있다. 그러게요. 나중에 작가님 되시는 거 아니에요? 작가님 모시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또 라디오 진행하면은 갑자기 마음이 막 부푸네요. 이렇게. 네, 그러면은 네, 영디님과 은디님 그리고 저의 취미생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아이유의 너의 의미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쓸데없는 강의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장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혜디입니다. 지금 은디님과 영디님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취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앞에서는 저희 각자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X세대와 MZ세대 주제에 맞게 나 때 유행했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저 때 MZ세대인 저 때 유행했던 취미는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 닌텐도를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일본에서 닌텐도가 붐이 일기 시작해서 반의 친구들 다 대부분 닌텐도를 사서 뭐 칩 같은 거 모으는 거 엄청 유행했고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집에 가면은 항상 닌텐도 가지고 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학교 끝나고 나면 친구들이랑 모여서 뭐 놀이터에 놀고 이랬는데 닌텐도가 나온 이후부터는 친구 집에 가서도 무조건 닌텐도 있는 친구 집 가면은 각자 닌텐도 잡고 붙잡고 또 이제 여러 명이서 게임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닌텐도 붙잡고 동그랗게 앉아서 게임하고 게임하면서 얘기하고 이렇게 되는 게 조금 문화가 바뀌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근데 닌텐도가 없었어가지고 제 사촌동생이 닌텐도가 되게 많았어요. 한 2개인가 3개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동생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닌텐도 꼭 있는 거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시켜가지고 갖고 와서 저는 제일 좋은 닌텐도로 게임하고 그때만 빌려가지고 열심히 게임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저는 이걸로 굉장히 재밌게 놀았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영디님도 MZ세대의 대표로서 라떼 유행했던 취미가 어떤 게 있었나요? 저는 그때 아이유가 약간 싱어송라이터로 제이슨 무라즈랑 이렇게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애들이 기타, 통기타 아니면 그 작은 사이즈의 뭔가 우쿨렐레 이런 게 조금 붐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이유가 그때 막 한참 떠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이랬어가지고 진짜요? 저는 기타를 배워볼까 했지만 이게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막 굳은 살 베기고 맞아요, 이러는데 맞아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기타를 저는 배우진 않았고 드럼을 배워볼까 했는데 드럼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손목이 박자, 진짜 나가더라고요. 손목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에게 그 정도의 고통 없는 걸로 네, 충분히 네, 감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그래서 우쿨렐레랑 기타가 그때 한때 진짜 유행했어가지고 와, 진짜. 장기 자랑을 하게 되면은 네네. 무조건 한 몇 팀은 무조건 기타 치면서 노래하고 그런 팀이 무조건 있었어요. 그 기타가 유행했다면은 기타를 뭐 학교에서 연주를 하고 이랬던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애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뽐내야 되잖아요. 기타를 부모님이 연습한 사주셨어. 그리고 나 기타를 배웠어. 그러니까 가끔가다 뽐내가지고 아예 막 학교에 기타 갖다 놓는 애들도 진짜요? 있었고, 그래서 막 애들 알려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고, 그게 유명하고 좀 인기가 있다 보니까 학교 이제 방과 후 수업에서도 기타라든지 우쿨렐레 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분이 오셔가지고 알려주고. 우와. 네, 근데 저는 그 수업은 듣진 않았습니다. 네, 유행했어가지고. 진짜로 기억이 엄청 나요. 붐이 일었었나 보네요.
그쵸. 아이유랑 제이슨 무라즈 해서 싱어송라이터가 좀 그때 되게 좀 획기적이었어요. 되게 젊은 친구들이 노래도 부르면서 자기가 스스로 쓸 수 있는 게 그랬어가지고 그게 좀 유행했었어요. 좀 유행인 것 같은데요. 그 이무진인가 그 가수가 학교 복도에서 맞아요. 뭐 기타 치면서 이렇게 혼자 노래 부르는 게 떠서 전부 다 뭐 학생들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특히 남학생들은 그 복도에서 다 기타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하나의 자기들끼리의 핫템이라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방송에도 나오던데. 진짜요. 네, 그러면 은디님은 나 때 유행했던 취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오락실을 많이 갔죠. 시간이 조금 있으면은 가서 게임도 뭐 갤러그 있잖아요. 진짜 오랜만이다. 조그만 바퀴벌레만한 꼬물꼬물한 비행선 터트리는 거. 네네네. 네, 갤러그 아니면은 뭐 테트리스. 네, 했고 남자들은 그 싸우는 거 있잖아요. 철권. 네, 그 지금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재밌어요. 그거 많이 하고 그게 지금은 PC방 가죠. 근데 그때는 집에도 컴퓨터 있는 사람들이 없었고 집에서 또 게임 할 수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뭐 오락실을 많이 갔었죠. 그리고 초등학교, 저는 이제 국민학교죠.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오고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그때는 우표 수집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표 살 돈 모아서 저희 아버지가 가서 이제 사다 주셨는데 지금 그게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잘 모으면 이거 너 나중에 하나의 재테크, 지금으로 말하면 재테크처럼 될 거다 했는데 굉장히 많이 모은 걸로 아는데 어디 있는지는 행방이 지금 묘연합니다. 그래서 한번 부모님 집에 가서 한번 뒤져볼 생각을 하고 있어요. X세대의 대표적인 취미로는 오락실 게임과 우표 수집 이런 게 있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 때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노래 일기예보의 좋아 좋아 듣고 오겠습니다.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 마이 FM 91.3 FM 하모니 X세대와 MZ세대 우리들의 이야기. 저는 진행자 혜디고요. 은디님과 영디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취미와 그리고 나 때 X세대와 MZ세대에 유행했던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가 있다면 등산에 한번 취미를 붙여보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뭐 지리산이나 설악산 이런 엄청 큰 산들만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산들은 막 올라가는 데만 해도 3시간, 4시간 이렇게 오래 걸리고 갔다 오는데 하루를 꼬박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부담도 많이 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근교의 작은 산들을 몇 시간 안에 갔다 오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즐기면서 등산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등산화도 새로 샀기도 했고 또 마음만 먹으면 취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취미 생활을 드리고자 등산 동아리에 지원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등산 동아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또래들이랑 같이 다니면 재밌을 것 같다 이래서 지원을 했는데 요즘에 모든 동아리들이 거의 대부분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을 등산 동아리 면접까지. 와. 그래서 처음에 지원서도 지원하게 된 이유, 동기, 뭐 산을 타본 경험 이런 것도 다 적어서 냈고요. 와. 거기서 서류 통과가 돼서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봐서 와. 어제 면접을 봤는데 이제 대단하다. 4대 면접으로 해가지고 합격했어요. 자기소개. 그거는 이번 주 주말에 나옵니다. 와, 무슨 회사 면접. 네, 와, 그래서 대단하네. 한 5분 정도로 짧긴 했는데 막 그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했는데 저랑 같이 면접 본 친구는 앞에 자기소개 같은 것도 스크립트 다 써놓고 들어오게 된 이유, 뭐 등산을 해본 경험 이런 거 다 스크립트 써놓고 되게 무슨 유명한 등산 동아리예요? 아니요. 기수도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왜 근데 연예인들이 주도해서 하는 그런 등산이나 아니면 러닝 뭐 이런 동아리 있잖아요. 그런 데는 뭐 쉽게 안 받아주는 것 같던데 일반인. 네, 근데 생각보다 되게 절차가 많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신기하다. 그거 붙으면은 앞으로 더 열심히 취미 생활을 등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붙도록 네, 바라겠습니다. 제 다음 취미 생활로 기원. 하도록 감사합니다. 은디님은 앞으로 하고 싶은 취미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수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제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취미가 이제 없다 보니까 조금 수영을 잘 못해서 해보고 싶고, 그전에는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하고 이렇게 여행 수영장에 가면 저는 자리 지키고 앉아있고 나머지 가족들은 수영하고 저는 이제 유수풀 정도만 가서 놀고 하니까 같이 이렇게 수영 좀 하고 하면은 되게 자유롭고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아까 영디님이 수영 취미가 있다고 해가지고 어디 수영장 다니는지 어디 좀 추천할 만한 수영장 좀 있을까요? 제가 이 홍은동에 2군데를 가봤는데 한 곳은 이제 체육센터 구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물이 되게 넓은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키가 닿는데 어느 구간부터는 다이빙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확 깊어지고 대신에 조금 더 가격이 저렴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사설기관인데 그 초등학교에서 같이 수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가까워서 다니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키가 닿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다닐 수 있어가지고 마음이 좀 놓이겠네요. 네, 왜냐면 거기가 유치원이랑 초등학생들이 좀 많이 다녀가지고 저도 막 이렇게 수영해가지고 한 바퀴 반환점 돌 때 거기 이제 유리창으로 어머니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건 좀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울 때가 있긴 한데 몇 시대에 가야 그런 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시간대를 잘 선택해야 되네요. 맞아요. 시간대 잘 선택하면 안 그렇긴 해가지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저는 이용을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좋더라고요 수영. 근데 경쟁률이 치열하겠는데요. 거기도 혹시 면접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수강생들이 그렇진 많아서 않아요. 돈을 내고 이제 다니는 거다 보니까 그렇진 않아요. 다행히.
아, 네. 다행이네요. 그럼 거기도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건가요? 맞아요. 저 지금 수영을 다시 시작하는 건데 이전에 했을 때는 되게 은근 조금 선착순이 치열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때는 새벽에 다녔었는데 7시 반을 가고 싶은데 7시가 다 차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럼 8시 가야 되거나 6시 가야 되거나 뭐 그래서 좀 보긴 해야 되더라고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지금은 안 할 것 같은데 전에 코로나 때 혹시 수영 다니셨나요? 코로나 심할 때는 안 다녔었고 괜찮아지고 난 다음에 다녔어가지고. 그러면 수영할 때 마스크 쓰고 하나요? 저는 안 그랬어요. 그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될 것 같아요. 또 숨을 이렇게 되게 크게 쉬어야 돼서 맞아요. 막 아쿠아 마스크 이런 거 팔고 그래서 궁금했었거든요. 맞아. 어떻게 하는지. 저는 그 시기 너무 심했을 때는 안 갔어가지고. 코로나 때는 수영장도 다 닫았던. 네, 그랬을 것 같아요. 너무 같아요. 힘들어서. 네. 마스크가 없어도 너무 숨이 차거든요. 근데 뭔가 장치가 있다?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은디님과 영디님의 수영장 추천 잘 들었고요.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취미생활을 주제로 각자의 취미생활 공유하고 또 X세대와 MZ세대의 취미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고요. 또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취미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는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네, 저 혜디, 은디, 영디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듣고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엔 휘바람이 부는데요. 눈여겨둔 볕에 누우면 발베개도 스르르르 근래의 몸짓은 계절을 묘사해요. 자꾸만 나풀대는데 단번에 봄인 걸 알았어요. 이런 내 마음을 부르지도 못할 노래만 잔뜩 담았네. 마땅한 할 일도 갈 곳도 모른 채로 꼭 그렇게 서 있었네. When I see your smile, tears that rise. 저는요 사랑이 아프지 않았음 해요. 기다림은 순진한 속마음